네, 이번 시간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할 생각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국방위원회, 또 정보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박선원 의원님, 최근 이슈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같이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여러 개 여쭤볼 게 있습니다만 그 국조특위 뭐부터 좀 한두 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서해 네.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소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또 이제 대장동 사건. 예, 거기 지난주 지난주 굉장히 화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 관련 통계 사건. 조작.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뭐 다 전문성 있으십니다만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예. 국정원에 계셨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그 공무원분이 서해 그 북방항해선 근처에서 이제 예. 아마 바다에 떨어지신 걸로 이제 추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다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예, 사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그냥 자진 월북으로 예. 했었다는 게 이제 유족분들의 주장이셨던 것 예. 같고요. 예. 근데 어떤 것들이 검찰 조사에서 이게 조작이 됐다는 건지 예.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어업 지도선에서 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자격증을 가진 그 어업 지도원이 네, 이 NLL 인근 연평도 네. 부근에서 실종이 됐어요. 일단은 예, 배에서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배는 이제 무궁화호 10호라고 하는 네, 어업 지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어선이 네, NLL 위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네. 감속하는 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업 지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 어업 지도원 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이 배만이 아니라 어선만이 아니라 우리 공선인 어업 지도선이 뭐 NLL 인근으로 넘어간다든지 이 공무원이 월북을 한다든지 할 가능성 매우 원천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걸 막는 사람이니까. 네, 이걸 막고 불법으로 조업하면은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9월 21일 1시쯤에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근처에 그냥 실종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연평도 밑에 이 바다가 해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남쪽으로 해서 이 우리나라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는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기에 네. 연평도 인근 해역을 계속 수색을 하셨 수색을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예. 발견이 됐는데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첩보 정보를 이제 계속 감청이라든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월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실종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북측에서 남쪽으로 제일 튀어나온 등산곳 인근에서 발견이 되고 거기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실종에서 이분이 그 등산곳까지 쉽게 헤엄쳐 가지 못하는 거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떠내려서 가는 거 표류. 그다음에 북한이 몰래 침투해가지고 강제로 잡아가는 납북. 예, 납북. 납북. 그다음에 스스로 올라가는 월북 이 세 가지잖아요. 네. 예. 근데 38km고 이 바다가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바닷물이 돌았기 때문에 표류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의지로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감청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이재준 그리고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월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해류를 근데 거슬러서 헤엄쳐 가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배에서 사라졌을 때 이 배는
움직이지 않고 이 바다에 닻을 내려서 예. 정박해 있는 상태, 묘박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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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네. 바다 가운데 예. 서 있는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km 북서방에서 발견된 거예요. 북쪽에서 왼쪽으로. 그러고 났는데 주어진 자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잔인하게 살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항의를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유감 표명 사과 편지를 보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감사원을 동원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중간 보고식으로 해서 네.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는 중국 어선에 올라타서 이 상처를 치료받은 붕대로 감은 흔적이 있고 중국 글씨가 써져 있는 그 부유물 탈것 위에 중국이 그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분들은 이 증거를 다 좀 검찰이 갖고 와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월북이라고 하는 걸 확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연평도가 있고 등산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NLL 선상에 한 세 그룹의 중국 어선들이 그때 조업 중에 있었어요. 딱 NLL 선 따라서. 네네네. 그러면 북한도 조업 못하고 우리도 조업을 못하니까 그쪽에 꽃게가 많아요. 그 중국 어선들이 많구나. 따라서 거기를 이제 중국 배가 다 훑어가는데 한 세 그룹이 있었는데 등산권 밑에 중국 어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평도 부근에서 이 배를 타고 예. 가다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은 간단합니다. 거기서 선박끼리 이 무선으로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어업 지도선이 밑에 있으니까 뭐 한 20-30km 떨어졌으니까 나 여기 배에 있는데 데려가 주세요 하든지 그러면 우리 어업 지도선이 가서 무궁화호 시공에서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실수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갑니까? 위해 중국의 위해로 가든지 청도로 가든지 대련으로 이 배가 고기를 잡았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내려서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청도든 위해든 대련이든 다 우리 총영사관이나 총영사관 출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뛰어내리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건대도 이 배를 타고 저쪽 쭉 가서 그냥 등산곳에서 안 뛰어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살아오잖아요. 네. 그런 상태를 그러면 강제 납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표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월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간다는 게 감사원에서 증거. 네. 이 연평도에서 쭉 중국 배를 타고 치료받고 이래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결국 등산곳 인근에서 북한에게 발견되고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그리고 북한군끼리 주고받은 통신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왜 왔냐고 했더니 월북이라고 해. 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네. 그래서 월북이라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네. 판단. 이게 무슨 범죄냐고요. 근데 이것을 월북 몰이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기소할 때 혐의는 뭐였어요? 직권남용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소를 이제 검찰에서 할 때는 이 2022년 7월 5일 9시 반에 이제 김기현 국정원장이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거는 월북몰이를 범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월북몰이를 했다는 게 증거도 없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첩보를 받고 이 첩보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회수 반납하는 조치를 삭제한 게 이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박지원 원장을 문제 삼고 그러면서 서훈 원장과 안보실 했던 서훈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을 이렇게 이제 그 월북몰이로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서 불법이다. 직권남용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거죠. 근데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지규현 재판관이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온 거는 도저히 이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월북 이외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국민들께 빨리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럼 그 시간 범위 안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 어떻게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수사를 하거나 검찰에 이런 기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로까지 판결을 이미 근데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그걸 월북이라고 판단한 거야? 아니면 월북으로 조사하고 결론 낸 것에 그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말? 예,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 아, 그 25개를 쪼개기 기소를 했어요. 25건을 다 기소를 했는데 아. 다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부의 최종 판정은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아무리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재판 법원에서 해봐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게 월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들은 첩보들이나 예. 이런 각종 보고들을 다 종합했을 때 예. 월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일반인의 그냥 자신들의 판단만이 아니고 네. 우리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봤을 때도. 네.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한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네. 네. 또 월북한 사람을 북한은 왜 죽인 거예요, 도대체? 알 이게- 수 없으나. 아니 이게 네. 2020년 예. 20년 1월 달에 이 그 코로나가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확인을 해본 거는 2020년 2월에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요. 네. 코로나를 발생을 하니까 특정 동네 사람들 3, 4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는 다른 수용시설이 없으니까 여관에 넣어놓고 불태워버려요. 사람을요? 불태워버려요. 북한에서요? 예. 그래서 뭐 쭉 북한에서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 관심사잖아요. 쭉 추적을 해보면 3월, 4월 이후로 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WHO 이런 데도 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격리하고 없애버리는 그러니까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 백신이 없으니까 이 그 전염병이 퍼져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천으로 만든 네. 마스크. 예. 마스크 사이에다가 이 마늘을 빻아가지고 면역에 네, 좋으라고요? 면역이 좋다고 마늘을 빻아가지고 마스크하고 마스크 사이에 마늘을 넣어가지고 꿰매서 이걸 차고 다니고 그런 상황의 연속성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 시기가 2020년 9월쯤이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오면은 또 이제 위험할 수 혹시 있겠다. 몰라서. 복균자 그렇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첩보를 다 종합을 해서 보면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구명 보트 같은 네. 거 자그마한 거 튜브라 예. 그러잖아요. 예. 이걸 타고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그 근처 바다로 이제 등산구 근처로 갔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해서 처음에 예. 북한에서 이렇게 줄을 줘 가지고 그 선을 잡고 겨우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이 사람을 자기 배에 끌어올리잖아요. 네. 네. 끌어올리지 않아요. 아, 그러고- 그거는 체크가 된 거예요. 예, 팩트. 끌어오지 않고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그랬더니 일단 두고 봐라. 그러면서 이제 신원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왜 왔냐 이런 거 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라. 뭐 하는 사이에 이 줄이 풀어졌나 봐요. 아. 이 줄이 한번 풀어져서 이렇게 네. 던져가지고 하니까 이 실종되신 분도 좀 지치고 힘드니까 풀어져가지고 이게 살짝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잡아와요. 네. 다시 잡아올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다시 위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망갔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 코로나 시기에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구조를 해서 땅 위로 육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신문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구조해가는 그런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이분을 이렇게 배 위라든지 이 땅으로 무트로 이렇게 올려오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사망하게 됐고 그 멀리서 보니까 이제 불빛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불행하게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종합해서 파악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뭐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국정원이 왜 등판을 하는 거예요?
등판을 왜 하냐면 네. 원래는 우리가 등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첩보를 잡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군 첩보기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하고 협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첩보가 오면 이것에 대한 분석은 국정원이 더 잘하니까 네. 이 정보를 이제 저희 국정원에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첩보기관에서 과학정보 파트로 해서 북한 정보 쪽으로 이게 첩보가 전달이 돼요. 네. 네. 이 전달이 되는데 제가 그때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첩보가 제 책상에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국정원 아무리 기조실장이라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전문 분석하는 4급 국정원 직원이나 5급 분석관은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해 하고 저희 보좌관에 지시를 했어요. 밤에. 네.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올라와 있어. 이거 왜 자꾸 올라오냐 해가지고 정무직 회의라 그래가지고 이 차장들하고 비서실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정무직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과학정보 담당 차장도 신설됐고 처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분석부서에 많이 줘야 된다 그랬고 많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공유해서 최대한 예, 진실을 보겠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회수하고 배포처 통제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왜냐하면 저는 그 전부터 정무직이었고 이분들은 이제 최근에 한 정무직 된 지가 한 달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다 회수 반납 조치 시켜라 했는데 이걸 삭제로 몰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이제 이 일이 다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수사를 했어요. 예. 해경 수사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국장이 뭐 해군 정보, 그다음에 국정원 정보, 뭐 합참 정보 전부 취합을 하고 또 이분이 일했던 목포에 있는 그쪽 원래 이제 목포에서 올라온 배거든요. 네. 무궁화 10호가 거기까지 다 조사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수사를 중간 종결 상태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끝내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정부로서는 사건 발생해서 국민이 실종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5, 6일 내에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때 그래서 판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는 이 국정원 한번 털고 그래서 결국은 그 화살도 최종 목적지나 하여튼 표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안보실장, 국정원장. 이렇게 이제 날리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 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은 예. 제가 기관장으로서 결정해서 고발해야겠다고 예. 생각했다는 건데 그 예. 사건이 이미 중간 종결이라고 하면 그 이상 더 나갈 일은 없었던 건데 예. 정권이 바뀌고 이걸 다시 수사를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수사를 해서 네. 그 월북 판단 자체는 좀 애매하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삭제, 그 국정원에서의 그 자료 삭제를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김기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7월 5일 22년 7월 5일 아침 9시 반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수사 의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테 수사를 의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김기현 원장이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고발을 해라라고 해서 이 보고하는 문서에 그 대통령 보고본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보고한다는 보고본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시 해가지고 고발 의뢰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바로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원장은 나와가지고 이 증거가 있고 그래서 국가정보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대통령 지시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러한 의견 제시가 있어서 내가 고발했다. 판단은 내가 했는데 대통령 보고하고 대통령이 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자기가 했다. 그래서 애매하게 물을 타있긴 하지만 윤석열의 지시 부분은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이 사건을 그냥 아주 좀 피상적으로 접하면서 예. 언론 이제 보도 위주로 보면서 예. 어쨌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대체로
뭐 범행이라고 하면 범행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동기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북한 가서 뭐 예. 해결할 수 있는 게 없. 그래서 예. 이게 저희도 국조특위에서도 그렇고요. 가급적이면은 왜 실종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실종되고 북한에 의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기를 스스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측면도 있고 예. 수사기관, 해경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도박 빚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형에게 뭐 결혼하기 전에 원양어선을 타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형한테 예금을 해서 다 맡겼는데 형이 써버려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업지도선 시험을 봐서 여기 합격을 해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여전히 돈은 없고 그리고 이제 빚은 많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도박을 해보니까 한 번은 따고 그다음에 좀 잃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어업지도선 그 연평도 가니까 꽃게 많이 잡아와야 되니까 또 목포분들한테 또 돈도 좀 모으고 네. 뭐 이런 전체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일인데 너무. 이분의 이제 그 사망의 동기나 의도나 그것에 대해서는 추측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지시, 네. 뭐 혹은 사주 고발하라고 네, 고발 했다는 지시라고 돼 거니까 있어요. 예. 고발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월북으로 판단했던 걸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예.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예.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예. 국정원장 등등이. 예. 그래서 이제 무죄 확정이 박지원 무죄 1심이 됐는데 예. 이제 항소를 할 때 검찰에서 이제 박지원 원장님 부분은 다 없애고 거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1심에서 예, 무죄 거기서 확정. 끝나고 이제 서훈 원장 부분은 이 사망하신 분의 형 예. 이래진 씨가 또 고발할지도 모르니까 아. 항소를 포기하면은 검찰을 고발할지 모르니까 이건 끝까지 항소를 해야 간다? 되겠다 해서 지금 항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 기소라고 한다고 네. 하더라도 재판이 지금 다 되고 있고 예. 결과가 이제 무죄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확정될 확률이 높은데 예, 예. 이걸 그럼 어떻게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네. 검찰과 감사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네. 이 소위 SI 정보는 우리 단독 첩보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하고 같은 첩보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 자산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근데 국방부 국방조사본부에 네. 이렇게 이제 특수 차단 보안 시설, 정보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런 건물 있잖아요. 네. 요 안에다가 이제 텐트 같은 걸 또 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바깥에 이미 도청 감청 시설이 다 돼 있지만 이 안에 한 번 더 해요. 네네네. 더 해서 여기만 와서 보고 하는 그런 그 공간에 감사원에서 이제 그러한 비밀 취급 인가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 투입이 돼서 이 그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 감청하신 분들이 감청한 사람들 그대로 적은 것 죄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받아 적었냐? 그리고 이제 이 첩보를 최초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생자료라 그럴까요? 날것이라 그럴까요? 제일 먼저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가 뭐 한 문장으로 쫙 오는 게 아니에요. 네? A부터 Z께 쫙 오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오는 경우 문장이 중간중간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일차적인 능력은 이 사람들이가 있어요. 국정이나 합참의 분석관보다도. 그래서 이분들이 월북 가능성 검토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었어요. 네. 왜 썼냐 이거죠, 아, 그거를. 그분들도 지금 수사를 받고 계속 네, 고생했다, 그분들을 이거. 이제 불러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부사관도 있고 4급, 5급, 6급 네네네. 실무 이 공무원들 다 불러다가 이 뒤집는 진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윽박 지르고 예? 그 해경 직원들 불러다가 윽박 지르고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도 다 위반해 가면서 네네네. 그러한 불법 행위를 감사원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검찰한테 줬잖아요. 네. 근데 감사원이 압불사 검찰 고소 내용과 상충되는 자료도 같이 자료를 가져줬는데 그걸 안 가져가 또. 검찰은 네, 안 가져가. 왜냐하면 필요한 그게 것만 있으면
월북이 입증이 돼 버리니까 아까 그 중국 어선에서 치료받고 구조됐다가 다시 뛰어내린 이런 첩보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국내 첩보예요. 그런 건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안 가져.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몰고 월북으로 해서 월북을 무슨 뭐 조작했다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모든 안보 정책이 거짓이다, 사기다, 뭐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 네. 불법적인 과정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뭐 감사원 또 검찰 등을 동원해 갖고 전 정권의 예. 대통령 그다음에 주요 뭐 몇몇 예. 인사들을 완전히 예, 안보 정치적으로 책임자들. 예, 예, 공격을 했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조작 기소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이 감사원이 자체로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몇몇 감사원 관리를 이미 고발해 놨어요. 그걸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에는 이제 외교 안보 국방을 전담하는 감사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아예 제껴버리고 그 유병호 소위 타이거파라고 하는 네. 유병호 라인의 특수조사국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지식도 없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군사 2급 비밀 뭐 이거 다 가져다가 아무데나 막 비치해 놓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는 상태예요. 네. 특검에 수사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조작 기소 특검은 네, 당연히 네. 하시는 걸로. 지방선거 전에 출범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왜냐면은 예. 이게 이 법을 다시 이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반기 원구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우원식 의장님도 5월 예. 30날까지인가 예. 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걸 통과를 시켜야지. 통과시켜버려요. 안 그러면은 8월 9월로 쭉 밀려버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급해 보이긴 하더라도 예. 선거 이미 전에. 여러 군데에서 불법이 확인이 됐거든요. 아. 네네네. 뭐 이 사건을 대장동 처리하는데 사건도 그렇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 예. 사건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감사원하고 그다음 국정원의 전직 예. 간부들이 괴롭혔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뭐 아침 10시에 불러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풀어주고 이게 검찰보다 더한 거예요. 감사원이 그랬다고요? 예, 감사원이 아. 감사원이 그 포렌식 시설이 감사원 안에 있어요. 아, 네. 그럼 데리고 네? 가고 그러면은- 가지고 가서 끝날 때까지 안내 보내주고 예, 이렇게 했던 거군요. 2021년에는 감사원에서 포렌식을 80일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2022년 첫 해 윤석열 정부 첫 해 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몇 건 한 줄 아세요? 예? 모르죠. 993건. 993건?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는 1년에 81건을 했고 네. 평균적으로 5년 동안 한 70건 했어요. 근데 여기는 7개월 동안 네. 7개월 동안 993건을 했어요. 아, 그때 감사원이 막 날아다닐 때 좀 엄청 예. 뭔가 문제 제기를 많이 예. 했었죠. 그리고 4급, 5급, 6급 공무원들 불러다가 네 상부가 괴롭히고. 책임이니까 너는 있는 대로 풀어라 해놓고 네.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술서를 써요. 아. 진술 써서 이제 뭐 새벽 1~2시에 이제 풀어주기 전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못 찾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고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네. 찾아가지고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삭제를 해도 이건 통계 조작 사건에 나온 건데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 지장까지 찍었어. 네. 근데 검찰에 올라갈 때는 삭제 전께 그냥 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증거로 채택돼 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아.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주요 수사 대상은 그럼 그 당시 감사원 유병호 라인이었던 타이거 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 예, 왜냐하면은 네. 똑같습니다. 검찰 조작 수사에 강백신 팀이 움직인 것처럼 네. 이 감사원도 이 유병호 유병호 라인들이 밑에 김숙동인가 하는 특별조사국장을 했고 그 몇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위 하명 사건을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정권 그때 초기에 공문이 기억나요. 계속 같은 이름들이 네. 오고 그 사람들이 다 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병호 네. 산하에서 네. 아, 여기 감사원엔 이 사람들밖에 없어? 라는 질문을 그 사람들을 했었는데, 시키면 네. 진술을 자기 원하는 쪽으로 잘 쳐요. 빼- 내가 뭐라 빼낸다. 물었어. 그래서 대답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쳐가지고 새벽 1~2시에 보여줘요. 이게 다. 이거 좀 맞지?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네. 진술한 거고. 네. 안 넘어가서 삭제하면은 아.
삭제해서 자기 지장까지 찍어서 뭐삭 했는데도. 50자 뭐 했는데도 그대로 그냥 진술한 걸로 넘겨버려요. 요즘 같은 시대. 그게 참. 근데 이거 그러니까요.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네. 특검 7-8번씩 부르고. 이 특검이 할 일이 또 많아졌네. 엄청 많네요. 지금 다른 네. 특검이죠, 이것은. 또. 네. 뉴 특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특검 네. 얘기도 좀 여쭤보고 당 얘기도 좀 여쭤봐야 돼서 예. 일단 뭐 특검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예, 여쭤보고 그러시죠. 예. 그 김용 부원장 예. 우리 의원님도 예. 이번에 공천을 좀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회복과 공천을 지지하는 의원 해서 이제 제가 서명을 했는데 네. 왜 그랬냐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무죄예요.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내가 돈을 줬다. 유동규가 김용을 만나서 돈을 줬다. 그 어디서 줬냐?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줬어요. 네.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그때 없었어 그러면 5층에서 줬다 그러다가 네. 그것도 아니면은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만나서 뭐 유원 무슨 건물인가 거기서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증거는 없고 내가 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판단도 못 해요. 최종적으로 그럼 셋 중에 한 군데서 받았다고 이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셋 중에 어느 장소에서 받았다.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 특정이 얼마를 안 돼. 줬다. 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억울한데 그 시간에 나는 어디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왜 그 구글에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네, 행적 뭐 타임라인 표시하는 나오죠. 예. 예. 그것까지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또 인정을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물증은 인정을 안 하고 네. 돈을 줬다는 유동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유죄를 때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여기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니까 네. 아니까 적어도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혐의 네.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천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서명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네. 간사, 또 김승원 위원, 네, 전용기 한 다 20명 들어가 있거든. 저희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중에 네. 저희 특조위원들이 대거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심이 유죄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판단은 국조특위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이거는 김용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예. 할 수는 있지만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유죄 판결이 예. 나왔고 예. 3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현실인데 예. 그리고 법원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갖고 얘기하면 끝도 예, 없으니까. 이거 끝도 없어요. 네, 지금 그 추경호도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지금 저기 출마하잖아요. 지금 재판 한참 내란 재판 받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 2심까지 나왔잖아요. 네. 3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대법원 네. 판결은. 네. 근데 공천을 그냥 줘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됐어요. 근데 바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와버려. 그럼 이거 민주당에서 씻을 수 없는, 이거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근데 점이 있죠. 일반 유죄가 또 국민들의 받는다면. 입장에서는 일단 예.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 아니 끝나고 나오면 되는데 예. 굳이 지금 공천을 달라고 이게 일반 총선도 아니고 예. 보궐인데 예.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아니, 있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도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명이 됐겠죠. 아 그래서 만약에 180명이 아니고 60명이다. 1심에 무죄고 네. 깨끗하면은 이거 논쟁이 될 필요도 없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고통 많이 받았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송영길 전 대표처럼 무죄 받았으면 다들 왜 공천 안 해주냐고 다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당원들이 네. 이제 네. 그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 케이스는 그렇게 남는 거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조위원들은 무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탄원서 비슷하게 의견을 낸 거고 네. 네. 다른 의원님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도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국조특위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럼 이 공천이 실제 됐을 때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조특위위원들은 네. 우리가 봤을 때 김용은 무죄고 억울하고 조작된 증거로 이렇게 기소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네. 그런데 유죄 받을지도 모르니까 공천 주지 마시오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논리에 맞지 국조특위위원 않다. 입장에서는 자기 모순이잖아요. 김용 네? 제 부원장이 입장에서는. 얘기한 것도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모순이다. 민주당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예. 그 국조특위위원분들은 어쩌면 그러실 수는 있겠네요. 예, 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그 여러 조작 기소 중에 하나로 예. 김용을 잡아야 이재명을 잡는다 해가지고 김용을 지금 이렇게 유죄로 해서 몰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용이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받아서 그러면 이재명을 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이 그 중간 다리로 지금 김용을 이렇게 그 조작 기소를 해서 몰아가고 있고 중요 판단은 대법원에서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국조특위에서는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무죄라고 판단한 우리로서는 우리 다는 아니고 네. 국조특위 위원들로서는 이분에게 공천을 주세요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죄가 없다고 된 이유는 그게 돼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돼야 될 뭐 어떤 이유가 이제 있으실 거고 그 중에 예. 뭐 이런 걸림돌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진짜 걸림돌인지를 판단하시는 건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김용 부원장이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안 하는 거죠, 저희는. 공천은 달라. 공천을 이제 주라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전략공관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아,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 예. 뜻에 다 김용은 무죄다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공감을 거예요. 하고 있고 적어도 최종적으로 우리 최고위원회나 당 지도부에서는 아무리 무죄라고 하던들 또 증거가 100개가 있다고 하던들 현재의 그 국민들의 정서나 여러 판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처럼 무죄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이 다음에 출마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도부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이분이 출마하고 싶다고 하니 한번 심사를 해보라. 그리고 심사를 할 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은 무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지도부에 공천 주라고 건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관위에서는 그래도 한번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다고 하든지 해서 건의를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 첫 출발점으로서 이제 저희 국조특위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천을 줘라라기보단 공천 프로세스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이유까지는 없지 않냐? 예, 이 정도 프로세스에 톤이군요. 얹혀서 공천 과정에 얹혀서 이 한번 사람도 심사를 한번 해달라. 검토를 해봐라. 그러니까 아예 김용 안 돼. 뭐 그것도 네.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네. 뭐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시간 끌 건 없고 김용 참으시오.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네. 결정하실 수도 아니, 있어요. 워낙 네. 이제 또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또 측근 또 예. 오랜 인연이 있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이 되긴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 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10명이나 아까 2명 정도가 얘기하는 거랑 60명 넘는 의원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 전체 상황을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김용 뭐 전 부원장으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고 소명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조작 기소라고 것이 설령 100% 분명하더라도 그러나 아직 이번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네.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김용 부원장 이슈는 요 정도로 네. 왜냐면 또 여기에 이름을 올리셔서 예. 예.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여쭤본 예,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아마 의원님이 가장 전문 예. 분야실 것 같은데 예.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예. 이게 지금 미국이랑 상당히 조금 불편한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맞나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정보 협력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정보 협력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신호 정보를 비롯해서 여러 휴민트 등 여러 가지로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정동영 장관님의 발언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영상 정보예요. 네. 네. 그리고 신호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감청 이런 것들 신호 정보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미국이 관여해야 되고 직접 관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고 중동 곳곳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위성이 있어요. 첩보 위성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투입하겠어요? 어디다가 투입하냐고.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곳에다 투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구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돌아가는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 상공은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 3번, 8시간 한 번 돌아간다. 근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나 뭐 핵실험 할 것 같으면은 조금 늘려요. 그래서 4번 돌아가게. 그럼 6시간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8시간에 한 번 본 것을 6시간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마다 한 번씩 돌 때는 영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8시간 돌아갈 때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네. 이렇게 뭐 몇 장이 와요. 근데 야, 지금 전쟁이 저쪽에서 터지고 있으니까 같은 궤도를 돌더라도 저쪽을 더 많이 찍을 수 있게 재배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쪽으로는 정보가 좀 들어오고. 줄죠. 예. 예? 그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줄어요. 줄겠죠. 줄잖아요. 예, 당연히 예, 줄잖아요. 예. 근데 정동영 장관의 발언과 정동영 장관에서 싫어하는 분이 네. 국방부에 몇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당의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정동영 장관 발언마다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국방위원들도 있고 네. 네. 정보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동영 장관은 외통이니까 거기서만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방위도 열고 정보위도 열어요. 열자고 해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동영 장관이 싫어요. 그래서 저 발언이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이 안 기분 좋아할 것 나빴을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내는 한번 물어봐요. 야, 네. 요새 한미 관계 안 좋지. 정동영 장관 발언에 대해서 뭐 없어? 네. 네. 없어요. 아이 좀 찾아봐. 아, 긁어부스럼이다 지금 내부에서. 찾아보니까 네. 아니 뭐 쫄은 것 같아. 그거를 연결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굳이 드리냐면 네. 위성락 실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은 아마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걸 취득한 걸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 이 말은 어쨌든 그 수습할 만한 말을 상황이 하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유성락 안보실장이 우리 정부 최고 안보사령탑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아, 이 브리핑도 부적절했다. 아. 한미 간에는 뭐가 오픈 소스고 뭐가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는데요. 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답변할 게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답변하면 안 돼요. 다만 그러한 정황, 위성 정보 양이 지금 줄어들 시즌이에요. 아. 그럴 시즌에 이런 것이 튀어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냥 당하고 사는 게 정부 여당의 아, 요식이를 진짜 보낸다. 예, 참고.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정보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는 오픈 소스고요. 이건 오픈 소스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보안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는 이런 말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다만 어느 쪽에서 전쟁이 터지고 어느 쪽에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네. 이거를 재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서 찍거나 여러 가지 위성이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속도로 돌지만 어쩔 땐 더 낮춰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낮춰서 찍잖아요. 그러면 또 장수가 줄어요. 위에서 멀리서 그냥 쭉쭉쭉쭉 찍고 1초에 뭐 몇십 장씩 찍어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서 보정해서 쫙 뿌리는 거하고 내려가서 정밀하게 찍어서 특정 지역 그러려면 어때요? 더 많이 그쪽으로 위성이 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이제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네. 여기 주요 포스트가 아니고 더 미국 위성 돌 때가 따로 있으니까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정보 공유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관심이 덜 미안하지만 줄어드는 그 반대예요. 시즌이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 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가 더 커요. 아, 우리가 미국에게 주는 것이 더 그럼요. 크다. 그러니까 미국이 100% 만족하고 있어요. 한미 간에 아. 정보 협력의 총량과 수준 이런 것에 있어서 네. 이쪽을 집중 못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정보를 주면 이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연합 정보의 당국 간의 관계는 훨씬 좋아졌어요. 오히려. 아, 그럼 이성락 실장의 이 발언은 그냥 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뭐 오픈 소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네. 적어도 저처럼 정보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냥 의혹을 제기하시든 말든 우리는 얻어맞고 한미 관계는 공고합니다. 한미 이렇게만. 간에는 여러 수준의 뭐 오픈 소스도 공유하는 거예요. 비밀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네. 오픈 소스도 이거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건 신뢰도가 높다면 그것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정보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미국에? 아니 그러면 미국의 모든 이 동북아시아에서 네, 예? 첩보망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 가까우니까. 그거 같이 뭐.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얼핏 생각에는 예. 미국이 뭐 위성의 질이나 개수나 훨씬 우리보다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위성 제가 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보는 여러 종류가 있다. 예. 영상 정보도 있고 신호 정보도 있고 예. 휴미트 정보도 있고 전체를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주고 받는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영상 정보잖아요. 영상 정보의 숫자는 지금 국민들에게 언론에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고 받습니다. 우리도 일부를 줘요. 네네. 그걸 미국이 많이 줘요. 근데 그 수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기술적으로 또 복원이 되고 그런 이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문재인 양 계속 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정부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네. 그 국정원은 설명 못 하는 거예요. 네. 정보기관은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대충 사정 알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는 긁어부스로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좋다 그러는데 안 좋길 바라는 분들이 있죠. 한미 관계. 그 안보 실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린 다른 안보 말은 실장 사실 잘 안 아니죠. 믿어요. 근데 위성락 실장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위성락 실장이 말한 것은 당연히 한미 연합 정보의 어떤 그 같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정보가 나가지는 않는다. 절대로 이거는 타이트하게 잘 지켜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미 관계 안 좋은 게 좋은 사람이 있나요? 북한 정도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정권 대 정권의 문제로 봐서 네. 네.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면서도 네. 정권 대 정권의 관계에 있어서 네. 뭐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다 하면서 간극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있죠. 사람들이 있다. 네. 지금 그거 말고는 뭐 국민의힘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잘 나가는 게 시샘 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간단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정보위를 열 필요가 없는데 정보위 열자 그러고 네, 열어서 지금 국방장관 관계도 없는데 국방위 열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그러고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하고 얘기해서 설명하면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고 한미 관계 이상 없다 그러면 진짜 이상 없는 거 맞냐고 똑바로 대답하라고 윽박지르고 그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없다. 아니라는 전혀 거죠. 이상 없다. 예, 아. 없어요. 정보 관련해서는 뭐 있어도 하여튼 얘기 못할 때가 있고 없어도 얘기를 해야 될 때도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캐갖고 뭐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마도 현 정부에 불만 많은 사람 말고는 그러면은 없을 이제 것이다. 뭐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흔들면 정보기관이 뭐라고 대답하고 안보실장이 뭐라고 대답하더라 이걸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계가 안 좋거나 우리 남북 관계 지금도 뭐 군사 긴장이 있긴 하죠. 이럴 때 악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 국의 특파원들이 네. 외교 막 만나가지고 술 먹고 막 하면서 야, 한중 관계도 안 좋지만 한미 관계도 안 좋다며 뭐 이러고. 이번에 우리는 아무튼 안보 실장 얘기만 지금 들어요. 이 저작거리 사는 이야기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걸 한번 대통령께서 다 조율 한번 좀 해주시긴 네. 해야 되겠네. 이게 뭐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네, 정부 장관 말은 문제 없다. 이게 뭐 누가 이런 얘기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이게 뭐 어디 언론 같은 데서는 무슨 자주파 동맹파 뭐 갈등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자주파라고 하면은 뭐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 얘기인데 국정원장님이 한마디도 안 하죠. 국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하지 의견도 않는다.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 정보 관계 이런 거는 그런 자주파 동맹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맡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죠. 직무상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저 야당 의원들에게도 좀 잘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이야기해 줬어요. 신성범 위원장이 야 이번에 정보위에 안열 거냐 그러니까 야 바보야 너라면 친구 저하고 워낙 친해서 그래요. 야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정보 국정원장한테 왜 통일부 장관 발언해서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럴 때 정보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건 신성범 위원장도 정보위원장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열더라고요. 그래, 그건 정치 논리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오늘 궁금한 내용들, 특히 뭐 조작 기소 관련된 이야기부터 그 정보와 관련된 아주 내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충분히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박선원 의원님 다음 기회에 또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TV 구독 부탁합니다. 박선원 TV. 최근에 알겠습니다. 컨텐츠도 올라왔어요. 송영길 박선원 콜라보 컨텐츠.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